혹시 예전에 한국차 하면 뭐랄까요? 싸구려라던가 엉성하다라는 인식이 있던 시절 기억하시나요? 무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영국 BBC에서는 한국차를 조롱하는 방송이 나오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담배 한 갑보다 더 싸구려인 차는 모두 한국산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기아 EV3가 2025 세계 올해의 차로 선정되는 등 불과 몇 년 만에 그런 평판을 싹 다 뒤집어버린 건데요. 자동차상뿐만 아니라 세계 올해의 전기차상도 현대의 아이오닉 9이 휩쓸었죠. 이렇게 한국 자동차는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여전히 중국만큼은 한국 자동차를 무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한국차를 중국에선 안 팔려서 망해간다. 한국인들만 중국 자동차를 탄다. 이런 말들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한국 자동차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에 제 영상을 빨리 찾아보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자동차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신가요? 많은 분들이 아마 독일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차를 잘 모르는 사람도 벤츠, 아우디, BMW, 포르쉐는 들어봤을 테니까요. 그런데 요즘 외국에서 나오는 말은 그 돈이면 벤츠 대신 기아 사겠다. 전기차는 현대 아니야 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독일 매체마저 한국 차들이 독일 차보다 낫다며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형 전기 SUV인 기아 EV9이 차부심이 강한 독일에서 경쟁 상대인 유럽차는 물론 독일 차보다도 성능과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잇따라 받았기 때문인데요.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EV9은 독일을 넘어 유럽에서 신뢰도를 인정받고 유럽 소비자들의 구매에도 큰 영향을 주는 자동차 전문 매체인 아우토빌트와 아우토 자이퉁이 진행한 비교 평가에서 경쟁 차종을 압도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니 너도 나도 상을 못 줘서 안달난 상황. EV9은 2023년 6월 국내 최초 출시 이후 글로벌 평가 기관과 매체로부터 잇따라 상을 받기에 이르렀는데요. EV9은 세계 올해의 자동차, 북미 올해의 유틸리티 차, 세계 여성 올해의 차, 디자인 어워드 등 모든 상들을 다 휩쓸며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판매 실적 또한 어마어마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BMW와 벤츠의 매출이 한국 차들에게 매출 역전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2023년에는 현대차 그룹의 판매량은 730만 대로 세계 2위까지 올랐고요. 수익성만 따지면 중국 비아디의 한 5배나 된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 뜻은 단순히 많이 파는 것을 넘어서서 질적으로도 완전히 도약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한국차의 발전이 어디까지 이루어질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런 한국차도 처음부터 잘 나갔던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짧게 말씀드렸듯 2000년대 초반에는 영국 BBC의 톱기어 프로그램에서 한국차에 대해 조롱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 제레미 클락스는 직접 한국차를 시승하면서 기아차가 얼마 전 보행자 협회에서 추진하는 버스타기 운동과 걷기 운동에 후원을 하고 있지만 내가 기아차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나 역시 걷고 싶을 것? 그들이 자동차를 가전제품 만들듯이 한다는 것이다. 바퀴 달린 냉장고처럼 말이다. 한국차엔 영혼이 없고 열정도 없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었죠. 그랬던 한국차가 지금은 전 세계상을 휩쓸고 있다니. 그야말로 한국인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대체 한국차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제네시스나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9을 보면 디자인과 기술력이 정말 좋아졌다는 평이 많은데요. 어마어마하게 긴 주행거리나 혁신적인 디자인, 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현재는 한국차의 강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의 한국차들은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선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렴해서 한국차를 샀다면 지금은 고급차에서나 볼 수 있던 대형 터치 스크린이라든지 통풍 시트 같은 고급 사양들이 널리 보급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만족도가 확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중국 시장에서는 한국차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내에서는 아직까지도 한국차가 값싼 차다, 마지못해 타는 차다, 엉터리로 만든 차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중국인들은 한국을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잘 산다는 것을 부정하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걸 국가 차원에서 막기도 하죠. 한국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중국인들이 허다하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중국 내에서 현대차를 타고 다니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왜? 라고 합니다. 아무리 가성비가 좋고 디자인이 좋다고 얘기를 해도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데요. 오히려 그 가격이면 중국 제품을 사겠다며 조롱하기 바쁘다고 합니다. 2023年世界最佳电车是哪个品牌的？比亚迪、不对，特斯拉、也不对，而是起亚。
韩系车不是都快混不下去了吗？那是在中国。2023年，现代起亚集团在全球销量730万辆，仅次于丰田和大众，利润折合人民币1438亿啊，差不多是比亚迪利润的5倍。中国不是世界最大的汽车市场吗？话是这么说，但我们的人均汽车消费能力和发达国家相比起来还是有差距的。韩国车大本营就在北美，去年起亚的新能源车销量在美国仅次于特斯拉，所以它就算没有中国市场，那活得也是相当的滋润。 하지만 이에 대해 몇몇 중국인들은 드디어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요즘이라고 합니다. 중국 자동차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한국 자동차는 망한 줄로만 알았던 중국인들. 진실을 말하는 전문가들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야, 한국 차가 이렇게 잘 나간다고? 이거 모두 거짓말 아냐? 중국에서 안 보이길래 망한 줄 알았는데 언제 이렇게 한국 차가 인기가 많아졌지? 한국 차는 적어도 자기 나라 사람들을 속이진 않아. 중국 차 서비스는 전부 자국민들을 향해 사기를 치니 이러지. 솔직히 한국 차들이 중국 차보다 품질 좋은 건 인정. 디자인만 봐도 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인들은 이런 현실을 부정하는 인구가 많은데요. 한국 차는 정부가 주도해서 보조금 지원했겠지. 이러나 저러나 별로 부러운 성과는 아니다. 중국에 있는 한국 차들 보면 서비스가 그리 좋지 않던데? 아직도 왜 사는지 모르겠어. 비아디를 사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데 난 아직도 생각이 변함없어. 중국이 가장 믿고 있는 것이 비아디인데 알고 보니 이 또한 중국 정부로부터 직접 수령한 보조금이 2조에 달해 이윤으로는 한참 한국에게 밀리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중국산 전기차 브랜드 비아디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 한국을 휩쓸어버릴 것이라는 중국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지지부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국 시장에 진출했지만 중국산이라 꺼려진다는 반응이 상당수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조사한 중국 비아디가 국내 시장에 내놓은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아토3 출시 전 신차 초기 반응을 보면 관심도는 6%, 구입 의향은 4%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1,000만 원이 싸도 중국산은 좀 그렇다는 것이 이 중국 자동차 산업이 맞닥뜨린 문제입니다. 중국이 계속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동안 한국은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눈부신 발전을 이루는 데에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중국 자동차 산업은 한국을 배우겠다는 움직임도 있다는데요. 과연 그게 얼마나 성공적일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국 자동차가 어떻게 과거에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딛고 세계적인 플레이어로 성장했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디자인 기술도 같이 제한 신뢰 구축까지 정말 다방면에 걸친 노력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우리 한국 자동차가 싸구려 차라는 꼬리표를 떼고 혁신적인 차라는 인식을 심기까지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한국 자동차가 다음에는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현재의 성공을 넘어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좀 집중해야 할 부분이 뭘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